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일을 벌여놓고도 마지막 진술에서조차 헛소리만 짓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본 모습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국민의힘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 여기에서도 계엄을 계몽령이다 이런 망발을 끝까지 늘어놨습니다. 반성도 없었고 대국민 사과도 없었고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약속도 없었습니다. 원래 무례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라도 내란죄를 인정을 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어제 최후 진술 윤석열다웠습니다. 참 윤석열스럽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짐승만 또 못한 자다. 이것이 새삼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호소를 하려면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있고 좀 적극적으로는 민주당보다 일을 더 잘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일 잘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그런데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대국민 호소를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누라가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의 공천까지도 좌지우지하도록 함께 국정을 운영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인 마누라가 국정을 운영을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지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물론 일을 하면 할수록 나라가 무너지니까 일을 안 한 것은 잘했습니다. 안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정권을 야당에게 넘겨줘야죠. 일찍 하야를 하고. 그래야지 마누라한테 맡겨서 일을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마누라나 윤석열 자신이나 명태균이 말 듣고 천공 말 듣고 건진 말 듣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절단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거야말로 단단히 미친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를 장악하고 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정략적인 선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3일 밤에 국회, 선관위, 또 일부 언론사 이런 데를 군인들이 침탈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생중계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놈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을 동원했다. 지가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난입을 하니까 시민들이 나섰던 것인데 그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경이 나섰다는 해괴망측한 잡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북한, 중국, 러시아 편에 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어느 야당이 북한 편에 서고 중국 편에 서고 러시아 편에 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건 본인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차하면 종북 세력, 빨갱이 이런 말로 호도하려고 한 것이죠. 국회 탄핵 소추, 내란 수사 이런 거 모두 다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망상도 최상급 망상. 요즘 말로 별이 5개 수준의 망상자다. 미친 자다. 그리고 그 다음 이자가 이 말을 할 것이다. 아니다. 이런 말은 안 하겠지. 얘는 원래 이런 말 하는 애가 아니야. 라고 했던 어떤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의 임기 후반부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헌하고 나 빨리 물러날게. 그리고 내치는 총리라든가 국무위원들한테 맡기고 나는 빨리 개헌하고 그냥 물러날게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자신이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파렴치한입니다. 아직도 이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나 헌법기관을 이렇게 유린하고도 끝까지 나는 복귀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과 그 대리인단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개헌하고 빨리 물러날게, 그러니까 나 좀 풀어줘, 지금 그 말인 거잖아요. 왜? 무서워. 감옥이 무섭잖아요. 감옥이라는 데가 참 무서운 것이요. 그런데 감옥에 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한남동에서 술 먹고 용산 가끔 출근하고 이렇게 그냥 재밌게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란을 갖고 본인이 구금이 되니까 그냥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나 복귀해도 빨리 물러날게, 나 좀 풀어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이게 잡놈이야, 잡놈. 이런 놈을 개잡놈이라고 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런 놈이 대통령이었다?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처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를 계속 하니까 변호인단들도 자고 있잖아. 윤석열이가 말하는데 변호인단이 자고 있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민주당에서는 좀 섬뜩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연산군도 울고 갈 최악의 폭군, 이것을 실토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윤석열의 파면은 상식이 됐다, 이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박수를 쳐서 박수를. 참으로 진솔한 사과였다 했습니다. 참으로 진솔한 사과였답니다. 네, 과연 내란 동조당다운 그런 반응입니다. 아직도 윤석열이를 끊어내지 못하고 저러는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무서워. 그리고 대선이, 또 두 번째는 대선이 빨리 치러지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섭죠. 왜냐? 범죄를 저지른 자는 경찰이 무섭잖아요. 그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재명이가 들어와서 일을 너무 잘하게 되면 본인들 같은 부패 세력들은 퇴출되게 되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민들은 이재명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다수다. 그것은 뭐 여론조사로도 늘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요. 윤석열이가 거의 뭐 최후 진술다운 이야기를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됐다라는 개잡소리를 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예, 있죠. 윤석열이한테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탈했고 빼앗았고 앞으로도 독재를 통해서 주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거꾸로야, 거꾸로. 이자는 야, 정말 주권을 되찾은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자는 일제시대에서 살고 있는 일본 순사 같아. 아직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주권을 되찾는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을 하는 거지. 막 개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개가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멍멍멍 하다가 또 어쩔 때는 왈왈왈 하다가 또 몽둥이로 한 대 맞으면 깽깽깽 하다가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다. 에? 야, 국회 측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국회 측에서도 이제 이 마지막 진술을 했죠.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간단해. 미친놈한테 이 나라를 다시 맡길 수는 없다. 그 말을 국회 측이 한 겁니다. 정말 어제 이 윤석열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귀에서 피 나온단 말이 이런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건데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군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을 통틀어서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군가. 그 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그리고 윤석열이를 추종하는 세력, 이 자들이 가장 무서운 자라는 생각,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평일을 거쳐서 결론을 내게 되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는 11일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3월 중순까지는 안 가겠죠. 이때쯤이면 결정이 됩니다. 이제 현재 재판관들의 이제 판결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포악하고 비루한 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파면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파면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근데 이번 탄핵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탄핵 심판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독보섯처럼 자라고 있는 저 극우의 싹, 이것을 완전히 싹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밑에서 아부나하면서 자리에 연연해온 비루한 인간들이 득식을 그리는 국민의힘, 여기를 해체하는 데까지 가야 제대로 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거기까지 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헌재가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 인간 말종, 짐승만도 못한 일본 놈들과 싸워서도 독립을 쟁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무도한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와 싸워서도 이긴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이 일궈온 이 대한민국을 어디 검사한 나부랭이 새끼 하나가 돌아가지고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분탕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꺼부러뜨렸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재의 심판으로 바로잡아야 되고 형사재판에서도 반드시 중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 간악한 무리들을 싹 다 쓸어내야 됩니다. 윤석열이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 했다잖아요. 싹 다 잡아들여! 뭐 이랬다는데, 자, 이제 거꾸로 돌려드립니다. 저 내란 세력들 싹 다 잡아들여야 됩니다. 내란에 동조한 자들 모두 다 감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최상목이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 있는 동조자들, 그리고 군대에서 정말 그동안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했던 이 똥별들, 그리고 경호처 모두 싹 다 잡아들여서 감옥으로 쳐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또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